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군은 전국에서 높은 고령화율에 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요. 영덕에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으로 뚜벅이 청년마을 프로젝트가 시작돼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루로드 트레킹을 테마로 지난 2년간 300여 명의 청년이 영덕을 찾았는데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공유 주거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레킹을 테마로 영덕군 영해면에서 시작된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 블루로드 트레킹과 함께 길게는 2달 넘게 영덕에서 지내며 농어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20, 30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창업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는 지난 2년간 300여 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16명의 청년이 영덕에 정착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좀 더 나를 더 찾게 되는, 나를 잃고 사는 삶을 서울에서 살았다면 여기서는 나를 좀 더 만나고 나를 찾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장터에서 판매하고 콘서트, 축제와 함께 영해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몇 명 안 되었지만은 저희 청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이제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부 사업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활기가 띠고 있다는 점이 아마 저희의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영덕을 찾는 청년들이 늘면서 부족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영덕군은 2024년까지 20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청년마을 공유주거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은 주거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정착의 문턱을 낮춰주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외지 청년들이 영덕에 정착할 수 있는 영덕군의 인구는 3만 4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14%나 감소한 가운데 뚜벅이 마을이 지방 소멸을 막는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화물연대 포항본부 사무실과 농성장에 보냈습니다. 총파업 기간 화물연대 관계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의혹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축협이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대신 키워주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의 위탁 사육을 놓고 한우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축협 측은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우협회는 대기업이 소사육에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경주축협은 올해 경주 천년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축협에서 농가에 송아지를 제공하고 매달 수수료 등을 지급한 뒤 농가와 축협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경주 한우 농가 5곳이 참여해 400여 마리를 키우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가 이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우협회는 협동조합이 직접 생산에 나서게 되면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협동조합이 1차적인 생산 사업을 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우리 한우 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킵니다. 위탁 방식의 사업이 결과적으로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규모화를 시켜나가게 되면 결국 소규모 농가들도 결국은 도태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큰 한우 농가들도 결국은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주축협은 고령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 한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축산업에게 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의 소를 더 입식하고 또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경주축협은 올해 예정된 소 1,500마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오늘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발전 용량 1,400메가와트급에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입니다.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4월에 착공해 10년 만에 완공이 됐지만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전성 논란이 일어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수소 제거 장치의 수소 제거율 및 화염 가속, 연소, 폭발 천위 등에 대한 규제 요건을 맞추느라 상업운전이 늦어졌습니다. 경북의 초등학교 절반이 3년 안에 없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 역시 학생 수가 6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소규모화 조사에서 2025년이 되면 경북은 44.99%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과 달리 대구는 6.54%로 서울에 이어 통폐합 위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로 분석했더니 대구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2015년생은 19,000여 명, 6살 어린 2021년생은 1,700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를 보더라도 2013년 33만 4천여 명에서 올해는 24만 2천여 명으로 지난 9년간 30%가량 줄었는데 감소폭은 앞으로 더 커집니다. 현재 대구는 453개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3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인 학생 수 200명 이하인 학교들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분교장 개편 등과 같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통학 여건이 어려워서 통폐합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로 농산 어촌뿐 아니라 대구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의 학교도 계속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최근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방문해 대규모 미분양 지역에 대한 분양 보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의 분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설사 및 분양 대행사와 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1월 기준 포항시의 미분양 주택은 4,600세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재난 대비 안전 확보 대책 회의를 열고 자연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해병대 1사단, 경찰, 소방, 요양병원협회 등 21개 관련 기관이 참석해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포항시는 남북부 소방서를 비롯한 13개 기관에 태풍 흰남노 피해 수습 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경북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집니다. 경상북도 의회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차수판과 역류 방지 밸브 설치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한 추위는 물러나고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덜 춥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이르게 찾아왔던 한겨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덜 춥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차림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경주는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지만 영덕과 울진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 영하 2도, 울진 1도, 영덕 2도, 포항이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을 친환경 수소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내외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을 진단하고 포항시가 친환경 수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조언하는 한편 미래 수소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는 주거, 교통, 인프라에 수소를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하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포항시 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4곳 가운데 이미 3곳이 경북에 있다며 대도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농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하면 전체 주민의 90%가 넘는 반대 의견을 대표해 포항시 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팀이 규모가 가장 큰 광고 공모전 중 하나인 2022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박진아, 송주성 학생 등 5명으로 구성된 그림 남매팀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3,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출품작만 831편에 이르러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울진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제한, 사업장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울진군은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7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구매와 전옥스 보일러 설치, 노후 경유차 460대 조기 폐차 지원 등의 사업을 합니다. 경주시가 문화재 안내판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용어의 안내판을 쉽게 만드는 것으로 경주시는 3년간 지정문화재 218곳을 비롯해 기존 안내판과 이정표, 명칭표 등을 모두 정비했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안의 정확도와 대중성을 높였고 사진과 도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 눈 축제가 내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리 분지에서 열립니다. 울릉군은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을 주제로 열었습니다.